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대 매매 폭락에 2차 전지 이 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반대 매매 폭락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 중에 바닥에서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어떤 2차 전지 기업인지 영상 끝까지 보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 올려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매매 폭락에 2차 전지 2기업 외국인이 폭풍 매수 중입니다. 바닥에서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2차 전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B2, 그러니까 빚을 져서 매수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열풍에 증시에 몰린 개미들 B2도 급증 중입니다. 2차 전지 열풍으로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않았는데 돈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살 준비를 하고 있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7일 기준 58조 1,9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언제냐? 6월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고 나서 대폭락이 나오고 이제 살 땐가 싶을 시기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을 타거나 지금 바닥에 사야 된다 할 때가 이 당시였는데, 그때만큼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올라왔다는 소리죠.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27조 300억 원으로 전달 대비 약 41%, 그러니까 6월 대비 상당히 거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27조 원을 넘어선 건 2021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에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 반등세가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시 9월에 폭락이 나왔죠. 바로 이 구간. 더 이상 저점이 이제 깨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찬 개미들의 반등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었는데 또 폭락이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그때만큼의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 급등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 얘기를 하죠. 이 포모 심리가 2차 전지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나만 안 찍은 것 같고 나만 매수 안 해서 손해 보는 것 같은, 2차 전지 나만 없어. 그러니까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2차 전지를 사는 거죠. 나만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 포모 증후군이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여전히 2차 전지의 매수세라든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다시 120만 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요일 오전부터 뛰네 에코프로 장중 120만 원 터치하고 마감도 120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을 맞았던 2차 전지 종목이 다시 강세를 보이며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으며, 대부분 만회했다는 소리는 솔직히 조금 과한 소리고, 어쨌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는 120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LNF 등 2차 전지 종목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틀 동안의 급락을 감안할 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고요. 이게 뭔 소리냐? 내려오다가 반등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죽는 이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대신증권 연구원이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더라도 2차 전지 소재주들로 과도한 쏠림 현상의 후폭풍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좀 격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높은 구간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하반기에는 전기차 2차 전지가 안 좋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하반기 전기차입니다. 하반기 보조금 가능한 수입 전기차 본물 테슬라 모델 Y가 촉발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이 전동환 이 전환이 전동차 전환이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산차에 이어 수입차에서도 전기차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후륜구동 모델에 중국에서 생산된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보조금 전액 수령 범위인 5,699만 원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딱 만 원 내렸냐? 뭔 소리냐면 한국이 올해 5,700만 원 미만 전기 수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데 정확하게 5,699만 원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7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하의 전기 수용차는 50%를 지원하고요. 그냥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 100% 보조금 지원이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리고 EV9이라든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심리가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일부 수입차 모델들도 성능이 강화된 신차들이 새롭게 출시되며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스바겐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 만드는 기업들도 새롭게 전기차를 출시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수령 가능성 있는 가격대로 출시를 하면서 지금 경쟁 심리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오히려 이 과거에는 전기차 종류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해봤자 뭐 진짜 테슬라 아니면은 그 이외에 몇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선택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떤 전기차를 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도 고르지만 결국에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가격 심화에 더불어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격이랑 뭘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전기차 충전입니다. 현대, 기아, GM, 벤츠, BMW의 충전 동맹을 이번에 맺게 됐고요. 미국에 3만 곳의 충전소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시는 거는 이런다고 해서 테슬라 충전소를 안 쓴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만든다는 소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BMW, GM, 혼다, 벤츠, 스텔란티스 총 7개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손을 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여름에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하고 이후에는 캐나다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7개사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에 최소 1조 2천 7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에는 전기차 싸움에서 이 충전 싸움까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전기차를 우리가 고를 때 가격 심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충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잠기거나 물에 플러스로 잠겨서 불이 붙거나 또는 우리가 터진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건 사고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전기차가 터지는 사건. 날씨도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또 배터리에 영향 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차에 또 문제가 생기고 충전하다가 또 사고가 나거나 또 화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걱정이 대부분이 뭐냐? 화재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전동 킥보드 위험한 충전 화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전기죠.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배터리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충전입니다. 충전을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를 먹고 터지거나 불이 나버리는 상태가 우리는 보통 이제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것 자체, 내 전기차든 내 킥보드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렵습니다. 불이 안 꺼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 충전 설비 등과 관련돼 있는 정기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고 나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 결함이나 아니면 충전 과충전으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 일반 차량도 불 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차량이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리튬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꺼도 안 꺼집니다. 왜?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끌라 그래도 못 꺼요.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소화시킬 수 있는 전용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이 물을 붓고 뭐 소화기를 뿌리고 한다고 한들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죠. 바로 북해 차량 운반선 사고인데요. 북해 차량 운반선 화재가 사흘째 진압이 안 되고 있고요. 전기차 25대가 아니라 500대다. 뭔 소리냐? 네덜란드 북해 해상에서 발생한 차량 운반선 화재가 사흘째 완전히 진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전기 자동차가 25대 실려 있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500대가량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재난당국 관계자가 화재 초기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 한 녹취가 네덜란드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해 해상에서 차량 운반선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 운반선의 핵심, 왜 이게 불이 났냐, 또 불이 왜 안 꺼지냐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면서 운반선 자체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대부분이 다 물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운반선은 사흘째에도 불길이 완전히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채로 네덜란드 최북단 해상 일대를 포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불을 잡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띄워놓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로 지금 전기차에 불이 한번 붙으면 운반선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또는 왜 이렇게까지 터지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하면 이것 때문이죠. 선박업계 자체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습니다. 보험업계, 해상운송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물류업계에 비해 선박업계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러니까 불이 한 번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북해 이 표류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 2월에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있던 포르쉐 이뿐만이 아닙니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등등 아우디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총 3,965대의 차량을 수송 중에 불이 나는 이 화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봤을 때도 이미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3,965대 모두 다 불에 타버렸어요. 싹 다 못 건지고. 그래서 손해가 5천억 넘게 났던 사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선박에 특히 전기차에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선박을 아예 싹 태워버리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류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처하고 있지만 해양업계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리스크 위기가 발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냥 선박에서 얘네들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핵심은 뭐냐면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온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불이 너무 순식간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화재 진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사실상 차 한 대에서 그냥 불 끄고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대에서 터진 게 두 대, 10대, 100대, 1000대로 이어질 게 아니라 한 대 불타버리면 끝나는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이 열폭주가 안 잡히다 보니까 선박이 타버리고 지금처럼 그냥 북해상에 표류하고 모든 차량이 전손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는 한가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노팀이고요. 열폭주 방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나노팀 5천억 규모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고요. 전기차용 열 관리 소재 전문 기업 나노팀은 현대 모비스로부터 첫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5천억 규모입니다. 정말 큰 규모죠. 실제 배터리 화재 시험에서 여타 제품이 5분 내에 모두 전손된 반면에 나노팀의 제품은 불에 15분 이상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기 전에 15분 안에 불을 꺼버리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제 15분이죠. 이게 30분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개발이 될수록 그러면 15분, 30분 늘다 보면은 이게 다른 차로 옮겨 붙기 이전에 그 차 한 대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팀은 열폭주 방지 소재 관련 4건의 특허를 출원 중으로 후발업체가 특허를 회피해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노팀의 이 기술력이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팀의 제품은 현대 모비스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2025년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뭐다? 전기차 성장, 2차전지 배터리 성장에 따라 뒤따르는 종목이 바로 나노팀입니다.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설립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동화용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 GMP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새로운 이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이 나오죠. 전기차 신차 출시 건수, 생산 대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 외형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수록 이득 보는 회사가 나노팀이고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대기아차죠. 그래서 전기차 매출 성장에 수혜를 잇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노팀이 사실상 주가가 좀 밀린다면 저는 2만 원까지 좀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 상당히 좀 많이 밀린 구간이고 상당히 꽤나 하락세가 좀 짙은 구간이다 해서 지금부터 분할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팀 2차 전지 관련 종목 후속주로 관심 갖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입력하지 마셔라.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혹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자료집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1일, 31일,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모두 정리해 드리니까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조선주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